18, 10세, 5, 10세. 근데 그 난리를 치는 거야. 퐁퐁 내가 편집할 거야. 다 편집이야. 세상의 모든 잡지식 Just Plain. 우리 원고 없고 스크립트 없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없죠. 당신은 딱히 궁금하지 않지만 아재들이 알려주는 방송 아제스 플레인. 오늘의 주제는 동동여대 사태 건너뛰고요. 아 예. 재치 있어. 동동여대.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이제 좀 오지 마세요. 그 동덕여대 완교 사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완교는 완교는 뭐예요? 그, 학교를 완전히 다니면 완교인가요? 그 절대 폐교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소멸하겠다라고 강력한 이게 결의를 보였던 이런 그렇죠. 영화 새로운 영화 생기는구만. 네. 뭐 어쨌든 소멸하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뭐 저도 곧 소멸할 것 같은 학교에 입학을 시킬 예정인 아버지로서 대학이 소멸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여교 전환, 그러니까 여대에서 네, 이제 남녀공학으로 공학으로 네. 전환한 게 뭐 사실 유일하죠. 상명여대가 아닙니다. 상명대학교. 부산여대가 신라대학교로 변환한 사례도 있고. 부산여대는 네. 신라대학교. 신라대가 부산여대에서 네, 오군요. 저희 때예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는 성심여대랑 재단이 같아서 합병한 걸로 네, 카톨릭 쪽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카톨릭 때는 결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쵸. 네, 네. 굉장히 올라갔고 상명대도 저희 아이가 이번에 상명대를 썼다가 1차 서류에서 낙방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많이 좋아졌다. 상명대도 높아졌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했죠. 상명대도 캠퍼스 2개 돌리죠? 네. 그 여대가 이게 좀 힘들어하는 건 뭔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확정된 거예요? 뭐가요? 동덕여대가 아니요, 그냥 회의 때 얘기가 한번 나왔다. 뭐 어쨌든 뭐 회의는 할 수 있잖아요. 회의는 하고 뭔가 이제 그쵸. 결정이 되면은 뭐 협의체를 꾸려서 뭐 얘기를 했을 때 의견을 표명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왜 갑자기 동덕여대 얘기를 하신 거죠? 아재들이 안 안 궁금해. 궁금해하니까. 굳이 알려준다. 아재들은 딱히 안 궁금해. 아니, 안 궁금해하는 것도 알려준다. 우리 컨셉이니까. 정말 술자리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엔 그 여성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약대 정원을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동덕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가 이제 TO를 가지고 있는데 로스쿨도. 로스쿨도 뭐 피해가 가네요. 네. 여성들한테 피해가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남녀 편파 없는 방송 아제스 플레인. 네,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건강 얘기. 네, 건강 얘기를 뭐 제가 이제 짧게 올렸었는데 아마 다들 이게 끝이야 라고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네. 일단은 건강 얘기를 할 때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이라는 건 대부분 신체가 질병이 없다. 첫 번째 질병이 없다. 두 번째는 병약하지 않다. 허약하지 않다. 이 정도가 예전에 생각했던 건강의 요건이었습니다.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뭐 별로 지장이 없는 상태. 1948년도에 WHO에서 새롭게 정의를 한 게 건강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요게 WHO가 새로 내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녕한 상태는 영어로는 이제 웰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로는 이제 안녕하다라고 했는데 안녕이란 게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잖아요. 네. 또 지리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시죠? 아니 한자 잘 몰라요. 노렸습니다. 네. 그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 그러니까 편안하다잖아요. 이 한자에서
두 가지가 뜻이 합쳐졌을 때는 이제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이 건강의 정의로 봤을 때는 신체적으로 평안하다와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하다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건 이제 굳세다와 강도 이제 편안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몸은 굳세고 마음은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라는 거는 별 탈 없으십니까? 라는 건데 그 탈이라는 게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불편함 같은 걸 수도 네, 어딘가 이제 불편하다라는 게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진짜 먹을 거 없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가 그렇죠. 인사말이었지만 뭐 이제 강령하십니까라던가 별내무량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무탈하셨습니까? 무탈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 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다. 양반 같은 경우는 뭐 벌레에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상대편하고 잘 싸우고 계십니까? 왕한테 내지는 미움받지 않았나? 네, 이기고 계십니까?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십니까?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네,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뉘앙스를 항상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웰빙이라는 거는 잘 있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있다라는 개념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WHO에서 다시 한번 분류돼서 나온 게 이제 정신 건강 부분, 신체 건강과 거기 신체 건강 그냥 건강은 보통 사람들이 신체를 생각하다 그렇죠. 보니까 정신 건강이라는 거 따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또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먹자 싸움. 먹자 싸움 스벨. 스벨.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두 분이 밸런스가 훨씬 좋다. 밸런스. 뉴 밸런스라고 그쵸. 하지. 뉴 밸런스라고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선 밸런스다. 스발로 바꾸겠습니다. 스발. 먹자 싸움 스발. 먹자 싸움 스발. 스발. 이걸로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나눠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근데 뭐 유전적 요인은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타고났다. 네, 유전적 요인은 그냥 타고났다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면 유전적 요인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늦게 발현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극복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생활 습관이 정말 좋다라고 하면 예. 근데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폐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아 그것도 이제 유전적 요인으로. 비지를 많이 해서 먼지를 많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극복은 어려우나 생활 습관이 잘 갖춰지면은 좀 그게 좀 늦게 나타날 수는 있다. 네, 최대한 늦게 나타나거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의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장전된 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적. 네,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게 방아쇠가 바로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당겨질 수도 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유전적 요인이 없는 사람은 안전하냐? 그건 아니고요. 총알이 점점 만들어진다. 계속 이렇게 굳이 이렇게 놓고 있는 거.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면 총알을 만드는 내가 거군요. 총알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장전이 되면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과 그냥 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두 가지죠.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적 요인과 바꿀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요새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몸에 안 좋다. 초강식품. 초가공 초가공식품. 예. 여러 번 잘게 쪼개서 아. 만든 음식이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나온 음식 또는 뭐 이제 뒤에 재료를 봤을 때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를 것 같은 재료가 들어간 음식. 뭐 이제 보타민 뭐 이런.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 뭐 유화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제품인데 대표적인데 유화제가 뭔지 아세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 기름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유화제는 기름하고 물이 잘 섞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이게 기름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수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오랫동안 보존되려면 유화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 아이스크림은
오히려 유화제가 많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게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먹다가 이제 넣어놓으면 얼음이 예. 안에 생겨요. 맞아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뭉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이스크림 부분은 찐득찐득하게 이제 달라붙죠. 안 섞여서. 네. 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이제 서서히 분리가 되는데 요즘 나오는 아이스크림은 분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남으면은 냉동실이었는데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대로 있어요. 네. 네. 근데 유화제라는 게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온 성분과 같습니다.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그거 샴푸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비누죠, 비누. 그렇죠. 비누. 예, 손에 섬유 같은 데 이제 묻어 있는 기름과 함께 찌든 때들을 없애기 네. 위해서 거품 나게 만들어. 네, 거품이 나서 이게 이제 기름하고 물이 섞여서 씻겨 나가도록 하는 게 계면활성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퐁퐁, 그렇죠. 주방세제, 뭐 비누, 샴푸, 남편? 아닙니다. 훅 들어오지 마. 설거지 만들지 말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모든 생각이 걸려. 내가 그래서 동동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 그래? 얘기하면은 얘 자꾸 이제 아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마요. 막 우리 저 지금 구독자 18명인데 아니 19명 아니에요? 한 명 더 된 것 19명이야? 같은데? 아, 18명이 어감이 좋아서 그냥 18명인지 알고 있었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 18세 첫째와 10세 막내를 둔 50세 도노입니다. 나 이거 하고 싶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죠. 하셔야죠.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무도 안 듣고 있을 때가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하고 거 싶은 다 거 던질 하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동동여대는 좀 힘들어. 초반 유입은 괜찮은가? 긍정적인 나쁘진 생각. 않아요. 아 초반 유입되었다. 어 욕하러라도 들어왔네. 할까? 댓글이라도 써주세요. 대표적인 성분은 유화제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초가공식품이다. 네, 식품이 아닌 식품. 라면도 초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그 식사빵이라고 하죠. 식사빵 진짜 원조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